5 이하인 셀이 몇 %인가요? 4개의 셀밖에 없기 때문에 요 하나라도 5 미만이 나온다면 이런 경우는 25%가 돼요. 그래서 이 가정에 부합되지가 않죠. 20% 이하라고 하는 가정에 이미 넘었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우리 요 예에서 이런 기대 빈도가 나왔다면 전체적으로 사실 샘플 사이즈가 작거나 아니면 어느 쪽에 치우쳐져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경우에는 피셔의 정확성 검정 값을 읽어주거나 피셔의 정확성 검정 테스트 검정을 해야 되는 이런 그 논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피셔의 정확성 검정과 예이츠의 코렉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 카이-제곱 검정이 이산적인 분포에 대해서 연속적인 카이-제곱 분포를 근사적으로 적용을 하는 건데, 카이-제곱 분포는 연속 분포의 하나였는데, 어쨌든 이산적인 분포에 대해서 이 연속 카이-제곱 분포를 근사적으로 적용하는 원리가 카이-제곱 검정이거든요. 근데 표본수가 작을 땐 타당도가 떨어져요. 결국은 표본수는 항상 통계에서 정답이에요. 표본수가 많은 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자원은 유한하기 때문에 항상 최소 샘플 사이즈를 만족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선을 하게 되는 거고, 지금까지 얘처럼 2x2 테이블에서는 이런 피셔의 이그젝트 테스트와 예이츠의 코렉션 요 방법으로 보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수리적으로 보정할 거는 사실 데이터를 직접 다룰 때는 많지 않고, 결국은 가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피셔의 정확성 검정 값을 읽어주는 거죠. 그 자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산출식을 조금 더 변경을 한 거를 얘기를 해요. 피셔의 이그젝트 테스트는 기대치가 5 이하인 셀의 수가 20% 이상인 경우에 사용하는 건데, 자, 표본수가 작을 때, 이럴 땐 예이츠의 코렉션을 적용한다고 했고, 아까 그 기본적인 공식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하는 어떤 보정 수치가 좀 들어간 거 차이예요. 이렇게 계산돼서 이제 SPSS에서 보여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표본수가 작다라고 하는 기준은, 그리고 여기 50이라고 하는 기준은 그냥 어떤 한 연구에서, 예전에 그 오래된 전통적인 통계 연구에서 이렇게 기준 제시를 한 거고요. 지금 그 설문조사나 이런 데서 50 이하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너무 작은 표본수에 해당이 되는 거고, 최소라고 하는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분석에 이다라고 하는 걸 아마 가정하고서 그 당시 논문을 그렇게 했을 거고, 보통 표본수는 연구 주제에 따라서, 연구 설계에 따라서 분석하고자 하는 분석 방법,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요인들, 이 샘플 사이즈를 구하는 데 있어서 모수 요인들이 있어요. 입력해야 되는 어떤 요인들.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 당연히 다르게 계산이 돼요. 그래서 항상 최소 샘플 사이즈는 구하고 들어가거든요. 어떤 연구에서. 그래서 우리가 IRB라고 하는 연구 윤리를 통과받을 때는, 연구를 시작하는 기본 어떤 프로세스인 그 IRB를 통과할 때는 최소 샘플 사이즈를, 예상 표본수를 좀 어떤 원리에 의해서, 통계적인 원리에 의해서 구하고 들어가라 라고 하는 거를 심사받게 되는데, 따라서 그럴 때는 연구 설계, 연구 변수,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모수 요인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르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최소 샘플 사이즈. 그래서 그 이상만 되면 통계적인 파워를 확보했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 50이라고 퉁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아주 정말 기본적인 그런 분석,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실제 분석에서 50개 가지고서 그 논문을 돌리는 일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실험 연구일 경우에는 연구 디자인에 따라서 다르긴 해요. 다르긴 하다는 거는 미리 얘기를 하고, 지금 여기에서 혼돈이 있을까봐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그 분석법에서 해왔었던 가설 검정의 원리를, 가설 설정부터 시작해서 해당되는 예제를 가지고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SPSS의 화면을
보도록 하고, 자, 남자 중 치과 방문자의 분율, 즉 치과 방문 여부에 따라서 즉 성별과 치과 방문에 연관성이 있는지 혹은 독립성이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는 거가 이 분석의 목적이고, 그렇다면 기무가설은 남자 중에 치과 방문자의 분율, 그 다음에 여자 중에 치과 방문자의 분율에 차이가 없다. 이 말은 치과 방문 여부와 성별은 연관이 없다. 혹은 독립이다. 라고 기무가설을 설정을 하고요. 대립가설은 분율에 차이가 있다. 이 말을 기호로 하면은 기호 P1이라고 하는 거는 남자 방문자의 분율이에요. 항상 기호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거는 연구자가 정의를 해줘야 돼요. P1이 뭔지. 정의가 없다면 이러한 남자 방문자의 분율을 P1이라고 하겠다. 정의 안 해주면 당연히 틀린 얘기예요. P1이 뭔 줄 알고요. 다 다른 거죠. 이건 교과서의 예예요. 하나의 예인 거고, 여러분들이 시험이라면 당연히 연구자가 정의를 하고서 기호를 정의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자 방문자의 분율을 P2, 결국 여기에서 1과 2는 얘는 남자고 얘는 여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자에서의 이 P는 치과 방문 분율이에요. P는. 그 다음에 2는 여자에서의 치과 방문 분율을 얘기를 해요. 프로포션. 그래서 이 두 개가 같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방문 분율이 1, 2가 같다. 방문 분율이 1, 2가 다르다. 이렇게 기호로 표시할 수가 있어요. 이제 SPSS 화면이 조금 익숙해질 때가 됐을 것 같은데, 여기에 그 전까지는 우리가 요 평균 비교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1표본, 2표본, 그 다음에 3집단 이상에서의 아노바, 그리고 그죠? 페어드 테스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리스트업 돼 있던 거를 이제 그 교차 분석으로 가려면 사실 요 기술 통계량이 있어요. 그 위에 빈도 분석과 기술 통계. 빈도 분석은 기본적으로 범주형 변수를 탐색하는 거였죠. 서머리하고 익스플로레이션 하는. 기술 통계는 주로 기본적으로 연속형, 평균과 표준 편차, 그 다음 최대값, 최소값 이런 것들이 나오는. 데이터 탐색은 두 변수 간의 관계까지도 볼 수가 있어요. 그 밑에 있는 교차 분석을 클릭하라는 얘기입니다. 카이 제곱은. 교차 분석을 클릭을 하면은 여기다 행과 열이라고 한 게 나와요. 이제 종속 변수 이렇게 안 나오죠. 각각의 분석법마다 들어가는 혹은 용어들이 많이 달라요. 이 아노바에서는 요인이라는 말을 썼고, 근데 이 교차 분석에서는 행과 열이에요. 결국 교차 테이블에 근거해서 우리가 계산을 그렇게 하잖아요. 교차 분석이라고 하는 것도 네이밍도 그렇게 된 거고. 자, 그래서 행에다가 성별 변수, 열에다가 비짓 변수를 끌어옵니다. 예. 자, 근데 행하고 열은 바뀌어도 돼요, 여러분. 똑같은 얘기거든요. 열에다가 그 성별을 집어넣고 행에다가 비짓을 집어넣어도 여기 교차 분석에서는 결과, 유의성은 똑같다는 거. 표의 테이블만 바뀌어서 나오겠죠. 주는 메시지는 똑같아요. 통계적 유의성 결론도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정확성 검정을 누르면 정근적 검정 기본으로 디폴트로 돼 있는 거 그냥 놔두고요. 왜냐면 요거가 이게 정근적으로 카이 제곱 분포를 이용을 한다라고 하는 좀 전에 나왔었던 그 얘기고, 그 다음에 통계량을 보면 여기에 다양한 이 범주형 자료 분석법이 좀 나와요. 기초적인 거. 거기에 맨 위에 카이 제곱을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소머즈의 캔달의 타우, 캔달의 타우C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각각 다 범주형 자료 분석법에 어떤 특정 공식을 가진 그런 방법론을 얘기를 해요. 지금은 우리 카이 제곱에 해당되는 거라 카이 제곱을 체크를 하면 되겠어요. 이따가 이제 맥레마도 나오는데요. 맥레마는 여기 밑에 있어요.
맥레마 체크할 경우는 어느 때인지 이따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셀을 어떻게 보여주냐, 그거를 보면은 관측 빈도와 기대 빈도도 난 보고 싶다. 이렇게 하면 체크를 하면 되겠어요. 우리 논문의 테이블에는 기대 빈도는 사실 안 들어가죠. 계산의 원리상 아까 쭉 얘는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우려면 필요한 그런 기본적인 이론에 해당되는 빈도, 기대 빈도고, 그 다음 퍼센트를 행으로 100% 하냐, 열로 100% 하냐, 이런 거예요. 연구자가 나타내주고 싶은 기술 통계 테이블에 따라서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화면에서는 물론 그 기대 빈도를 체크를 했지만 이거는 실제적으로는 아까 기대 빈도는 실제 엑셀에서 계산을 해서 쭉 보여줘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관측 빈도만 가지고 있어요. 지금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똑같은 예제를 가지고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기본 테이블이 나오고요. 이거가 교차표죠. 자, 그리고 이제 카이제곱 검정, 유의성에 관한 검정 결과 값이 나와요. 여기에 카이제곱, 지금 우리는 전체 기대빈도 4개의 셀에서 5 미만이 없었기 때문에 기대빈도가, 그래서 카이제곱 검정이 타당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값이 1.646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유의황, 자유도는 1이죠. 2x2 테이블이어서. 그래서 자유도가 1이 나온 거예요. 이 1.646에 해당되는 유의 확률은 0.2로 추산이 되었어요. 예, 계산되었고, 따라서 관측된 통계량은 1.646. 그리고 요거가 자유도 아까 3.84와 비교했을 때 여기 앞에 있겠죠? 1.646. 그래서 피밸류는 0.05보다는 큰데 정확한 피밸류가 0.2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기무가설을 받아들이게 되죠. 즉 서로 연관이 없다. 성별과 치과 방문 여부는 연관이 없다. 남자의 치과 방문율이나 여자의 치과 방문율이나 반대로 남자가 치과 방문 안 한 율이나 여자가 치과 방문 안 한 율이나 즉 성별에 따라서 치과 방문 여부는 독립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값은 0.2로 추산되었고 성별과 지난 1년간 치과 방문 여부는 연관이 없다. 이런 결론이 최종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좀 전에 맥레마 검정 나왔죠. 요거는 여러분들 페어드 T-테스트 했죠. 페어드 T-테스트는 짝지은 T 검정이었잖아요. 항상 그래서 얘는 페어드가 붙어가요. 그냥 T-테스트 하면 우리는 인디펜던트 T-테스트, 즉 독립표본 T-테스트로 알아듣는 거고요. 요거는 종속표본일 때 두 개의 값을 전, 후의 값. 지금 실험 논문이나 뭐든 그 2번 측정한 경우는 많기 때문에 2번 이상 측정됐더라도 두 개의 값을 비교를 하면은 페어드 T-테스트를 쓸 수 있다는 거. 자, 맥레마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얘도 매치드 페어예요. 짝지은 거. 짝지은 대응 쌍인데 다만 분할표인 거죠. 2x2 분할표. 얘는 연속 변수였잖아요. 연속 변수인데 플라그 지수를 재는데 TBI 전에 플라그 지수, TBI 후에 플라그 지수 값해서 연속 변수가 나오는 거고, 얘는 분할표 하고 있는 거죠. 어떤 2x2라면 방금의 비직과 어떤 성별 요거를 2번 측정했을 때 똑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이 2x2 분할표가 두 쌍이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금연 교육 후 1년이 지난 후에 흡연 여부를 조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이 결국은 동일 집단 대상으로 금연 교육 전 후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년 지난 후에, 이제 흡연했냐, 아니면 비흡연이냐, 이렇게 조사한 거고, 현재 시점에서의 흡연 여부가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연구 문제라고 하는 거는 금연교육 전에 흡연율 혹은 비흡연율, 금연교육 후에 흡연율 혹은 비흡연율이 동일한가. 2x2 테이블이 어떻게 보면 두 세트인데 결국 요거는 전후의 값을 비교를 해가지고 그 차에 의한 거를 가지고 맥레마 카이 제곱 테스트인데 우리가
그 카이 제곱은 있으니까 보통을 얘기를 하는 거고 노멀한 경우 요거 맥레마를 붙여서 맥레마 카이 제곱 혹은 그냥 맥레마라고 줄여서 얘기를 합니다. 검정 통계량은 이제 더 단순하게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자, 여기에 SPSS의 빈도 변수 지정은 지금 이제 맥레마를 보여주기 위한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여기 아까 우리가 분할표 혹은 범주형 변수는 이렇게도 입력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네 줄로 2x2라면 네 줄로 이게 교육 전이냐 후냐 뭐 이런 거와 그 다음에 흡연 여부 이런 거에 따라서 2x2 테이블로 여기에 나왔었던 각각의 카운트가 요 프리크라고 하는 변수로 들어간 거고요. 이렇게 해서도 이렇게 보고서나 이렇게 나온 이 분할표를 가지고 이렇게 입력해서도 우리가 카이 제곱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보고서에 그냥 이런 카운트만 나왔는데 2x2로 근데 이거를 한번 유의한가 이 두 변수 간에 이거를 카이 제곱 검정을 여러분들도 실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고서에 이런 테이블이 아주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안 되어 있다면 자 그래서 여기 데이터에 여기 가중 케이스에 들어가서 이 가중 케이스에 해당되는 이 빈도 변수를 지정을 해주면 프리크라고 이름을 지은 이거를 지정을 해주면 아 요거가 가중 케이스를 얘기를 하는구나 요거로 SPSS는 알아듣는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맥레마 테스트 하면은 행열 이제 교차 분석 그대로 아까처럼 들어가면 행과 열 집어넣고요. 교육 전 흡연, 교육 후의 흡연 요거를 맥레마를 체크를 해가지고 이렇게 뭐 관측빈도, 비대빈도, 그 다음에 퍼센트를 행으로 하느냐 요건 연구자가 보고 싶은 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검정 통계랑 손으로도 이렇게 계산해도 돼요. 이렇게 되면 카이 제곱이 11.8이 나오고 3.84에 비교해서 매우 뒤에 있죠. 그래서 결국은 유의한 건데 그러면은 어떻게 결론이 내리냐 금연 교육의 결과로 비흡연이 증가하였다. 이거는 요 기초 통계량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유의했다라고 하는 거, 그 차이가. 자, 요게 이제 맥레마고 어떤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우리 S by R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I by J 분할표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어쨌든 앞에 나오는 거는 행이라고 하는 거, 뒤에 나오는 건 열이라고 하는 거는 기정사실이고요. 지금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가장 간단한 형태의 2x2를 봤지만 우리의 예처럼 구강 건강 만족도 5개 집단으로 된 거랑 전신 건강 만족도 5개 집단 범주로 된 거. 그래서 이 얘기는 전신 건강 만족도도 높으면 구강 건강 만족도도 높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할까? 아니면은 그런 경향이 있는지 우리 데이터에서 뭐 반대로 구강 건강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 매우 좋은 사람들, 뭐 좋은 사람들, 보통인 사람들 어쨌든 그런 범주별로 전신 건강 만족도도 연관이 있는지. 그래서 0.05보다 낮게 나온다면 두 개는 작게 나온다면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구강건강 만족도나 전신건강 만족도나 다 똑같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관련이 없다. 즉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여기에 이런 경우는 방금 우리의 데이터에서는 5 by 5 분할표가 되겠죠. 25개의 셀이 나와요. 25개. 사실 실제 분석에서 25개의 셀을 가지고 유의성 검정을 하면 유의하지 대부분 다 유의하게 나와요. 유의하지 않게 나올 가능성이 별로 떨어져요. 셀이 많을수록. 뭐 한 셀에서라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거는 좋은 정보가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가 하는 거는 연관성, 두 변수 간의 연관성, 그 다음에 평균의 차가 있느냐, 이 정도만을 보는 정말 이제 기본 분석에 해당되는 거라 이거 가지고 기본 분석 가지고 세세하게 막 따지는 심사위원은 없어요. 어떤 연구에서든.
뒤에 최종 분석에 대해서 그거를 보면은 앞에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가늠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뢰성은 더 어드밴스드된 그런 분석에서 판가름 나는 거고, 이렇게 많은 셀을 가진 5x5에서 카이 제곱이 대부분 유의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셀이 많을수록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큰 의미를 부여한다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분할표 분석에 어쨌든 좀 맹점이기도 하고, 아니면 기초 분석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잘 사용을 해야 되겠죠. 적절하게. 자, 이렇게 여기 얘처럼 노인 복지시설 세 종류, 복지관, 노인정, 양로원, 이렇게 세 종류와 치과 방문 여부 간의 관계가 있을까? 관계가 없다. 기무가설, 연관관계 있다. 대립가설. 이렇게 해서 얘 같으면 얘를 행으로 한다면 3/2, 열과 행이 바뀐다면 2/3 이런 식으로 되는 교차표, 분할표가 형성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카이제곱 값이 계산이 되고, 공식에 의해서 그거가 분포에서 어디쯤 와 있느냐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기각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기각하면 유의하다. 즉 연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고요. 지금 기무가설, 대립가설 얘기해 준 거랑 같습니다. 자, 실제 우리 자료를 가지고서 한번 화면을 공유해서 요거를 실시를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456개인가요? 그 자료를 가지고 누가 좀 보여주죠? 자, 누가 보여줄래요? 내가 하라는 대로 클릭하면 되는데, 이제 우리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내용. 혹시 누구죠? 현웅이? SPSS 깔려 있죠? 없나요? 왜 이름이 안 보이지? 화면이 넘어갔나? 현웅이 대기하고, 이상인. 네. 네. 화면 공유 가능해요? 지금 안 될 것 같아요. 핸폰인가요? 네. 핸폰으로 하다니. 자, 근데 그 친구는 어디 갔어요? 왜 수업 안 됐나요? 교수님, 이 로그인 기록 안 돼 있으면 출석으로 인정 안 되는데. 아니, 저 계속 들어가 있었습니다. 현웅이 그럼 화면 공유해 보세요. 지금 컴퓨터에 좀 문제가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 컴퓨터가 헐. 자, 그러면은 누가 할까? 좀 자원 좀 하시죠. 최혜림. 교수님, 왜? 저 아까 확인해 봤는데요. 그 체험판이 종료됐다고 떠서 아예 안 열립니다. 그렇죠. 하루 이틀 차이가 날 거예요. 조금 늦게 깐 사람은 될 수도 있는데, 아빠는 되는 친구가 있긴 하던데. 백승원. 네, 저 휴대폰이라서. 자, 누가 되지? 정나선. 네? 화면 공유돼요? SPSS 돼요? 열어보고 되면 할게요. 자, 그리고 조혜리도 한번 체크해봐요. SPSS 되나? 성별에 따른 우리 자료를 가지고 치과 방문 여부, 경험에 차이가 있는지를 카이 제곱으로 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되나? 하고 있는 거지? 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지금 내가 클릭하라는 대로 해본 사람은 기억에 남아. 그때 너네들 그 시습할 때도 그랬잖아. 현웅이도 그랬고. 그 익스파이어가 안 됐으면 저 돼요. 화면 공유 좀 해보세요. 보이세요? 네. 데이터 끌어온 거죠? 전체 몇 개예요? 전체요? 우리 자료 456개? 오케이. 그럼 우리 자료 맞고. 자, 여기에서 이제 검증을 하려고 하는데, 치과 방문 여부와 그 다음에 성별에 관련이 있을까? 즉, 그 말은, 여자에서의 치과 방문한 율과 남자에서의 치과 방문율이 같나? 같다가 기무가설, 다르다가 대립가설. 같다라는 거는 남자나 여자나 결국 치과 방문 똑같다는 얘기니까 두 변수에 뭐 연관이 없다. 혹은 두 변수 독립이다. 다르다고 하면은 남자에서 우리가 기술 통계로도 남자에서의 분율이 좀 더 높은가, 여자에서 치과 방문율이 좀 더 높은가. 퍼센트의 차이는 당연히 있죠. 근데 그게 몇 퍼센트의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가 유의한지를 우리 표본으로 모집단을 검정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 할 때 그러면 연구자가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일단 데이터 익스플로레이션을 해봤더니 기대 빈도가 샘플 사이즈 꽤 많잖아요, 우리. 자, 그러면 카이제곱 검정을 해야 되는구나. 자, 오케이. 그럼 분석에 들어가서 거기까지 연구자가 결정을 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기술 통계에. 그 다음에 교차 분석. 교차 분석에 들어가서 그럼 행과 열이 뜨죠. 행과 열. 자, 행의 비짓. 아무거나 해도 돼요. 행에다가 섹스해도 되고. 그 다음에 열의 섹스 변수. 자, 그 다음에 정확이라고 하는 거 한번 클릭해 보세요. 정근적 검정이라고 하는 거가 디폴트로 되어 있죠. 그냥 계속 놔두고요. 네, 계속 클릭하세요. 건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뜻, 통계량. 자, 통계량에 보면 이제 여기에서 카이 제곱을 체크를 해야 돼요. 오케이? 카이 제곱.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맥레마도 있죠. 근데 우리의 경우에서 맥레마 할 게 없거든. 두 번 측정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우리 예제는 카이 제곱이 적절한 거고 계속. 그 다음에 셀을 보세요. 자, 기대 빈도도 한번 계산해 보고. 그 다음에 행으로 100% 이렇게 체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계속. 그리고 한번 확인. 자, 여기 보면은 1이 남자일 거고, 남자에서 비짓 1은 남자에서 치과 방문 69명, 기대 빈도는 79명이네요. 79.4. 여자는 243명. 되게 높아요. 그리고 치과 방문이 77.9%인데요.
자, 22.1 더하기 77.9 해서 행으로 100%가 나온 거죠. 어쨌든 이런 율이 차이가 있느냐,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꽤 차이 있어 보이는데. 여자가 훨씬 더 많이 했어요. 치과 방문을. 통계적으로 이제 요 분율의 차이가 있는지, 그 말은 성별과 치과 방문은 관련이 있다,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밑에 카이제곱 검정을 볼까요? 이제 검정 결과 피어슨의 카이제곱 값을 읽으면 되고, 기대 빈도가 5 이하인 게 우리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그 피어슨의 카이제곱 값을 읽으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 가정에 만족되지 않으면 그 밑에 있는 피셔의 정확 검정을 읽으면 되겠어요. 거기에 유의 확률을 가져오면 되겠어요. 지금은 맨 위에 있는 피어슨의 카이제곱 값 5.753 통계량으로 계산이 됐고, 그에 대한 유의 확률은 0.016이래요. 아무래도 아까 그 차이는 퍼센트 차이는 좀 있어 보였죠. 근데 그거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 5.753이고 자유도 1인 상태에서 자유도 1에서의 임계치 3.84에 비교해서 큰 값이고, 그에 대한 유의 확률은 0.016, 0.05보다 작고, 그래서 최종 결론은 기무가설을 기각한다. 즉 성별과 치과 방문에는 연관이 없다라고 하는 걸 기각해서 둘은 관련이 있다. 여자에서의 치과 방문율이 높다. 이렇게 보통 병원 방문, 치과 방문뿐만이 아니라 병원 방문은 여자가 훨씬 더 많이 한다고 해요. 여자는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간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성별에 따라서 남자는 병원 방문을 자주 하지 않아요. 그런 거에 대한 뭐 이유로서 여러 논문에서 뭐 경제활동 뭐 이런 그런 부분들, 아니면 성향상 남자는 좀 아플 때 크게 아프죠.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병이 발견되면 발견되는 시점도 좀 늦고, 이러한 어떤 남녀의 성향 차이, 이런 연구들도 꽤 있고, 우리도 여자가 훨씬 더 치과 방문율이 높은 거로 나왔네요. 자, 이런 게 이제 실제 연구 결과고 여러분들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 거예요, 데이터에서. 자, 하나만 더 해보고서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이제 5x5 테이블을 한번 볼까? 주관적 구강건강 만족도와 전신건강 만족도가 연관이 있는지, 그것도 기본적으로 범주형 변수기 때문에 한번 카이제곱 검정으로 한번 해봅시다. 분석에서 똑같이 기술 통계량의 교차 분석으로 가서, 자, 여러분들 잘 보고 비직 내오고, 이렇게 성별도 내보내고, 자, 셀프 헬하고 셀프 언더바 헬 끌어오고, 그 옆에 있었어요. 아니. 주관적 건강 만족도와 주관적 구강 건강 만족도가 있었어요. 5헬. 그거 열에다가 하나씩 집어넣는 거야. 자, 그리고 통계량 다시 한번 보고, 아까 되어 있으면 아마 건드리지 않아도 될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확인 눌러보세요. 네. 표 좀 키워볼래요?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게 이제 뭐 5x5 테이블이죠. 그죠? 이러면 이게 유의하게 나오기가 쉬워요. 셀을 자꾸 분할을 하면. 이게 기본 검정에 해당되는 건데, 기초통계 카이제곱도 범주형에서 이렇게 5개 이렇게 범주, 즉 25개의 셀에서 차이가 나는 게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유의하게 나타나온다는 거거든요. 잘게 쪼개지잖아요. 그럼 분율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의 셀에서라도. 자, 지금 보면은 어떤 셀에서는 5 미만의 기대 빈도를 가진 경우도 꽤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워낙 샘플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이게 25개 중에서 전체 20%를 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자, 그래서 카이제곱 검정의 어떤 가정을 만족한다 치고,
거기에 이제 값을 보세요. 177이나 나왔어요. 셀의 수가 많아지면 저렇게 모든 셀을 더해서 계산 원리가 되잖아요. 그죠? 모든 셀을. 이 차이를 다. 그래서 저렇게 177이면 보나마나 유의 확률은 0.001보다 작게, 너무 작으니까. 저 말은 전신건강 만족도와 구강건강 만족도는 연관이 있다. 전신건강 만족도가 꼭 높다고 해서 주관적인 건강 만족도도 꼭 높은 거는 아닌 것처럼. 근데 그렇게 그 결론 내리고 끝하기에는 너무 연구가 허접하죠. 분석 방법도 좀 너무나 단순한 거고요. 카이 제곱은. 이거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실제 실습할 때 얘는 그룹핑을 했죠. 좀 셀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한 셀에서의 빈도수를 좀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좋음, 매우 좋음은 좋은 그룹, 그 다음에 보통, 그 다음에 나쁨 아니면은 보통을 좋은 그룹에 포함시켜가지고 2x2 테이블로 만들거나 아니면 3x3 테이블로 이렇게 해서 카이 제곱을 돌리는 경우가 더 조금 더 신뢰성이 있는 결과예요.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하는 거가 카이 제곱 검정이라고 하는 거. 오케이, 그 정나선 수고했고요. 이제 화면 공유 중지시키고. 자, 다시. 자, 요 예제도 여러분들 그 동전의 예 있죠, 동전의 예도 카이 제곱 통계량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예제예요. 요거 한번 뭐 그 보세요. 동전을 10번 던졌을 때 앞면이 3번 나타났다면 잘 만들어진 동전일까? 그럴 것 같아요. 동전 10번 던지기 놀이에서 앞면이 3번 나타났으면 잘 만들어진 동전이라 볼 수 있을까요? 아리까리하죠. 그죠? 설마 동전 10번 중에서 동전이 이렇게 딱 서 있으면 동전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 경우 빼고 앞면 아니면 뒷면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가정하에 자 그러면은 이거 보죠. 자 그러면은 앞면 만약에 앞면이 5번 나타났다면 어떤데요? 그럼 뒷면도 5번이고 그럼 잘 만들어진 것 같죠 여러분들? 항상 그 통계는 경험에 의한 것도 상당히 많아요. 그 엠피리컬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통계는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현재를 때려 맞추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요즘 통계는 또 그렇지가 않은 정통 통계는 옛날 방식은 좀 그런 거고 베이지안 같은 이제 뭐 근래에 통계도 많이 굉장히 그 학문이 많이 발전돼서 그런 데서는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뭔가 좀 다른 방법으로 하기도 하지만 결국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기존의 데이터, 그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경험에 의한 것도 상당히 통계에 많이 적용이 돼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10번 중에서 5번이 앞면이 나타났다 그러면 잘 만들어졌네. 5대5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3번이다 약간 좀 잘 만들어졌나 그건 모르죠. 그거가 이제 이렇게 사실은 증명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예에서도. 자, 계산을 해보면 되거든요. 카이 제곱으로. 이게 유의하게 잘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지. 기무가설은 뭐예요? 잘 만들어졌다예요. 잘 만들어진 동전이다. 대립가설은 잘 만들어진 동전이 아니다. 자, 그럼 관측값. 앞면이 3번 나타났으면 뒷면이 7번이에요. 기대값은 5대5예요. 5번씩. 자, 그럼 계산할 수 있잖아요. 기대빈도분의 관측빈도와 기대빈도의 합. 셀 2개거든요. 3과 5의 차이. 즉, 요렇게. 2의 제곱 4. 5분의 4분의 요것도 2 차이가 나고 5분의 4. 이렇게 해서 5분의 8. 이러면 1.6. 카이 제곱 1.6 값이 나왔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된다면 이제 3.84와 비교해서 앞에 있는 거잖아요. 1.6은. 자, 이러면 잘 만들어진 동전이다.
이거에 대해서 이게 기무가설인데 얘 받아들이죠. 잘 만들어진 동전인 거예요. 이거는 앞면이 3번 나타났다면 통계적으로 잘 만들어진 동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서는 앞면이 1번 나타났다면요. 계산해 보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여기에다가 1을 집어넣는 거죠. 그죠? 1, 뒷면 9번. 자, 그러면 똑같이 계산을 하면은 6.4가 나와요. 이러면 3.84보다 뒤에 있죠? 그죠? 이쯤에 있는 거죠. 그럼 잘 만들어진 동전이 아닌 거예요. 기무가설 기각하잖아요. 잘 만들어진 동전 아님. 그래서 동전 던지기 10번 중에서 1번 나타나면 동전이 잘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검증한다면. 그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근거 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통계밖에 없어요. 결국은. 그죠? 그거가 다 통계적으로 혹은 확률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거가 맞다 틀리다는 또 다른 문제죠. 그냥 통계 의존하는 것뿐이에요. 이조차도 사실은 근거라고 할 만한 다른 게 또 별로 없으니까. 자, 이게 이제 카이제곱이고 우리가 SPSS를 통해서 한번 살펴본 겁니다. 그런데 SPSS 클릭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죠. 그죠?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봤기 때문에 자, 이제 조금만 더 이게 여러분들 접속 시간이 좀 몇 % 이상 되어야 그래야 이게 좀 인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만 참고 일단 상관 분석 올려놨어요. 상관 분석 조금 앞부분 하다가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관 분석 자료를 여시고요. 네, 클래스룸에 올려놓은 상관 분석 자료입니다. 상관 분석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언제 잠깐 맛봤냐면요. 페어드 T 검정할 때, 짝지은 T 검정할 때 상관 계수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상관 분석할 타이밍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다라고 한 이제 시점이 지금 이제 상관 분석에 관련한 얘기예요. 연속형 자료를 분석할 때 우리가 두 변수가 서로 관련이 있는가? 두 변수가 관련이 있다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관계가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하는 양의 관계냐? 아니면은 반대의 음의 관계냐? 아니면은 관계가 없나? 요런 관계가 그리고 양의 관계든 음의 관계든 있다면 어느 정도 강한 관계냐? 요런 것들을 보려고 할 때 상관 분석을 해요. 근데 상관 분석이나 회귀 분석이나 사실 회귀 분석의 전초전처럼 상관 분석을 씁니다. 얘도 결국 데이터 익스플로레이션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변수끼리 얼마나 상관이 있나? 그래서 우리가 변수를 여러 개를 한꺼번에 볼 수 있어요. 10개면 10개, 20개도 볼 수 있어요. 한꺼번에. 몽땅 다 변수 드래그 시켜가지고 한꺼번에 볼 수 있지만 결국은 보는 거는 두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해서 수치를 읽게 돼요. 그래서 이별량 상관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개를 한꺼번에 분석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보는 거는 두 변수의 관계에 대해서 상관 계수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변수의 관련 정도와 관련 여부 이거를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탐색이 산점도를 이용하는 거예요. 산점도는 스캐터 플랫이에요. 그래서 점으로 막 이렇게 이제 분포를 나타내는 게 산점도예요. 그래서 이 두 변수의 관련 여부를 일단 육안으로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교재 예에 어떤 제품의 강도와
그 다음에 경화제의 양에 관한 예제가 나와요. 상관 분석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 경화제의 양을 X축으로 하고 제품의 강도를 Y축으로. 그래서 경화제의 양이 어떤 제품에 많이 투입될수록 제품의 강도가 세지냐. 이제 연속 변수 형태로 되어 있는 거고. 자, 그래서 데이터 형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옆으로 화면상 느려 쓴 거지. 얘가 이제 밑으로 나오는 거죠. 그죠? 밑으로 X, Y, X 변수, Y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SPSS의 그래프의 산점도 점도표 요거를 클릭하면은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플라팅이 돼요. 두 변수의 관계에 대해서 점으로. 근데 회귀 분석 내에서 옵션으로 선택하는 방법도 있어요. 회귀 분석의 전조전이라고 했지요. 그리고 회귀 분석은 모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베타0, 베타1, x1, 베타2, x2 이렇게 변수가 여러 개일 때 이 모델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분석법인데 만약에 변수가 하나다. 독립 변수가 하나다. 그 다음에 종속 변수는 물론 지금 다 모두 하나를 얘기를 하고요. 독립 변수가 한 개다라고 하면 상관 분석이랑 비슷한 결과예요. 회귀 분석이. 이렇게 어쨌든 산점도로 볼 때는 회귀 분석 내에서 옵션으로 선택하는 방법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실제 그 30개의 데이터를 30개의 자료를 이렇게 X, Y의 관계를 이 플라팅한 거예요. 산점도로 본 건데 요 하나의 점이 의미하는 거는 각각 X축의 경화제의 양과 Y축의 그에 대응하는 Y축의 어떤 강도를 얘기를 하는 점들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플라팅해 보면 우리가 일단 육안으로 이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육안으로 경화제의 양이 많을수록 강도가 강해지는 이런 패턴을 리니어 트렌드라고 해요. 이런 선형의 트렌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억지로 얘네들의 관측값을 어떤 공식을 만들어서 획일화시킨 거가 회귀 분석이에요. 선형회귀 분석, 특히 선으로 만든 거는 선형회귀 분석이고, 이 뭔가 그들의 여러 변수들의 관계를 좀 한마디로 평균 지점으로 좀 요약하고 싶은 거죠. 그거가 이제 우리가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이제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상관계수는 correlation coefficient라고 하는데, coefficient가 계수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회귀계수다 그러면 그 리그레션 코에피션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계수를 의미를 합니다. 산점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림으로 봤지만 그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나타낼 수 있는 계수예요. 그래서 상관계수라고 하는 거는 각 개체의 두 가지 특성을 변수 x, y로 나타낼 때 두 변수의 직선 관계에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두고 포커싱해서 이거가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가를 나타낸 축도예요. 그래서 결국 이거 직선관계라고 하는 거가 그 아까 좀 전에 우리 교과서의 예처럼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하는데 얘를 직선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본다는 거죠. 추려서. 하지만 직선관계를 디텍션하는 거지 상관계수에 어떻게 보면 또 맹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 이런 관계도 있잖아요. 어느 시점 이후로는 완만하게 증가하거나 플랫하거나 치과위생사의 스킬을 예를 들어보면 연도별로 여러분들 계속 증가할까요? 우리 스킬이? 항상 여러분들의 그 위생사의 스킬이 뭐 간호사든 3년에서 5년 정점을 달리다가 그 다음에 좀 배울 거 다 배우고 뭐 플랫해지고 이런 얘기들도 그런 연구들도 있죠. 그리고 안 그러면 또 어떤 수치에 따라서는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정점을 찍다가 감소하는 경우도 있고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시계열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거는 시간에 따라서 혹은 이건 계절에 따라서 사망이다. 사망자 수다 이러면 보통 온도가 올라가는 혹은 온도가 내려가는 이런 때 사망자 수가 좀 증가하는 항상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시계열 분석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직선으로 억지로 끌어온다면 뭐 이렇게 되거나 어떤 시계열 같은 경우는 일직선이 되거나 상관관계, 직선의 관계가 별로 무의미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상관이 없다. 두 변수가 이렇게 결론 내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의 패턴을 이렇게 변수의 패턴을 보고 산점도를 통해서 먼저 확인하고 이게 직선의 관계인지 포물선의 관계인지 시계열의 관계인지 이런 관계들이라면 1, 2, 3 이런 등등의 관계라면 이 상관계수를 통해서 나타내기는 별로 유의하게 나타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이제 그 표본의 상관계수를 가지고 모 상관계수를 추정하려고 하는 거가 추정과 가사 검정이었어요. 자, 이번에 이 상관계수의 모수의 세계는 로라고 표현을 해요. 로우라고 하고 이거가 x와 y의 코렐레이션, 즉 상관계수라는 모 상관계수라는 뜻입니다. 이 자체가 요 기호가 모 상관계수는 로우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져요. x 값이 증가함에 따라 y 값이 증가하면 양의 상관관계, 양수가 나오면 그 다음에 음수가 나오면 요거 여러분들 바꿔야 돼요. 음수가 나오면은 음의 상관관계예요. 로가 0이 나오면 무상관관계인데 상관관계가 없다가 아니라 선형의 상관관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선형을 잘 디텍션 하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아까처럼 시계열로 있으면 상관관계 있는 건데 시계열로 상관이. 근데 이 상관계수로 본다면 상관분석으로 본다면 이렇게 일자로 나타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확한 해석은 선형의 상관관계가 아닐 뿐 다른 패턴의 상관관계가 존재하겠죠. 마찬가지 이렇게 하다가 감소되는 이것도 선형으로 하자면 선형으로 억지로 긋자면 거의 그 기울기가 완만한 쪽으로 무마가 되는 경향이 있는 거고요. 어쨌든 0이다라고 하는 거는 무상관관계지만 상관관계가 없다가 아니라 선형의 상관관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표본 상관관계는 요 R로 표현해요. 뭐 코렐레이션의 R자일 수도 있고 뭐 관계라고 해서 릴레이션십일 수도 있고 어쨌든 소문자라고 하는 거는 표본에서 나오는 거였죠.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각각의 노테이션은 요러해요.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표본 상관계수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표본 상관계수 R을 가지고 로우를 추정할 거니까. 자, 이 절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강도를 얘기를 해요. 강도. 절대값을 취해서 1에 가까울수록 강한 상관관계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8이다 이러면 음으로 강한 상관관계. 그냥 0.9다 이러면 양으로, 즉 x축이 증가하면 y축도 증가하는 양의 상관관계이지만 강한 상관관계. 강하다, 모더레이트하다, 위크하다의 기준은 주로 0.4 미만이면 그렇고, 즉 0.4에서 0.6이면 모더레이트하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즉 0.6 이상이면 강하다, 0.4 미만이면 약하다. 얘는 모더레이트하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0.7을 기준으로 얘기하기도 하는 학자도 있어요. 다만 이거는 이런 경계점에 있다면 보통은 이제 연구자가 해석하기보다는 요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라고 정보를 제공을 하지 강하다, 약하다 막 이렇게 판단을 내리진 않죠. 시험이라면 뭐 이상을 강한 상관관계로 정의하시오라고 하겠지만 실제 연구에서는 경계점에 있는 것들은 연구자의 판단이고 여러 논문에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보고 어떤 학자는 이렇게 보니까 사실 문제될 게 없다라고 하는 거. 0에 가까울수록 약한 상관관계, 양수면 양의 상관관계, 음수면 음의 상관관계. 얘는 방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상관계수의 기본적인 성질이 있고 주의점은 상관계수를 인과관계로 해석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두 변수의 관계를 보는 거라서 그냥 단지 상관이 있느냐 두 변수가. 실제 예입니다. 우리나라 연구의 예인데 냉장고 판매 대수와 위암 환자. 냉장고 판매 대수, 우리나라의 냉장고 판매율은 상당히 높다고 해요. 뭐 점점 냉장고가 온갖 냉장고가 다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엄마들이 뭐 냉장고에 아주 좋아하시죠. 냉장고 판매 대수가 늘어나면 위암 환자도 좀 늘어나는 경향을 실제 우리 데이터에서는 우리나라 데이터에서 보이더라.
그렇다고 위암의 원인이 냉장고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만 왜 그럼 이게 실제 연구라고 하느냐? 요거는 우리가 모든 연구에서는 혼란 변수를 고려하거든요. 인자가 변수가 딸랑 몇 개만 가지고서 연구하는 일은 네버죠. 절대 없어요. 여기에 냉장고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그냥 매개 요인인 거예요. 중간에 위암에 영향을 주는 어떤 결정 인자들은 많이 좀 이것저것 많이 여러 연구들에서 밝혀져 있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아는 거가 물론 성연령 이런 거는 항상 그 관여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가족력 이런 것도 당연히 관여가 되죠. 암에 있어서는 그죠? 그런 거는 알고 있을 거고 그리고 위암에는 어떤 그 식생활 습관 같은 거 있잖아요. 과식, 짜고 매운 거, 자극적인 음식, 탄 음식 등등 이런 것들도 위암에 연관이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들은 여러 연구들에서 지금도 이제 암의 인자를 밝히는 거는 뭐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연구감이고요. 여튼 이런 냉장고와 연결된 위암의 결정적인 어떤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그냥 하나의 매체일 뿐이에요. 얘는 매개체인 거고 실제 연구에서 이거를 고려를 한 이유는 우리나라 음식 중에 이렇게 김치류도 많고 김치도 어떤 종류에 따라서는 발효 음식이어서 좋은 게 있지만 그리고 근데 어떤 거는 좀 독성을 가진 그런 김치류도 있다고 하고 그래서 깍두기나 뭐 그냥 일반 배추김치보다 깍두기나 아니면 총각김치 이런 것들이 더 위암에 조금 더 같은 정도로 먹는다면 조금 더 관여가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적절하면은 건강에 매우 좋은데 이거가 과식했을 경우 좀 과하다 혹은 너무 자극적이게 먹었을 경우 위암에 영향을 주더라. 어쨌든 그러한 것들 그리고 매운 짠 어떤 젓갈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 냉장고 판매 대수라고 하는 단순한 이런 변수명으로 됐을 뿐이고 중간에 그런 인자들에 관한 연구의 하나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혼란 변수를 고려해서 하는 거가 우리가 하는 이제 좋은 연구들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얘기고 인과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거는 아니다. 상관계수는 그야말로 데이터 탐색에 가까운 거. 두 변수가 어떤 관계가 있지? 이런 거를 보는 거다는 거. 기무가설은 항상 모집단의 세계, 즉 모수에서 정의가 되죠. 로는 0이냐, 즉 모 상관계수가 0이냐, 대립가설은 0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세트는 0보다 크다, 또 하나의 세트는 0보다 작다. 이렇게 세 세트가 나올 수 있는데 우린 양측 검정으로 보통 하잖아요. 여러분들 SPSS 봐서 알지만 양측 검정이냐 단측 검정이냐를 클릭해서 우리가 택하진 않아요. 다 양측 검정으로 실시를 하고 크다 작다 이거는 기술 통계에서 우리가 결론을 내려요. 산점도를 통해서 1차적으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가설 검정을 채택하고 이를 통해서 표본의 상관계수인 R을 사용을 합니다. 네. 자, 기무가설은 이렇게 로는 0이냐, 모 상관계수, 즉 상관관계가 없다. 선형의 상관관계가 없다. 얘는 있다. 검정 통계량은 이렇게 계산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계산된 거를 읽어주는 거죠. 그다음 기각 영역도 이렇게 계산돼요. 자유도에서 T값. 그 다음에 얘가 음수일 때 이런 자유도에서 T값 이렇게 작거나 크다라고 하면은 기각이 된다라고 하는 기각력을 설정을 하고요. 다시 돌아가서 우리의 예제로 보면 경화제의 양과 제품의 강도 이렇게 플라팅 되어 있을 때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 유의 수준 5%에서 검정하라. 얘는 당연히 양의 상관관계라고 하는 거가 보이니까요. 그죠? 육안으로 산점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선이 결국은 관계를 나타내주는 어떤 선을 찾아내는 건데 이 선이 회귀분석법에 의하면 회귀선이 되는 거고요. 상관관계로 하면 상관계수처럼 되는 거예요. 상관계수처럼. 숫자는 약간 공식이 다르니까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주는 메시지는 거의 유사해요. 자, 분석에 상관분석에 SPSS로 가면 이별량 상관분석이 있어요. 왜 이별량이에요? 여기 우리 변수 여러 개 있지만 이거 몽땅 뭐 보고 싶은 변수 10개 같이 끌어와도 돼요.
10개면. 그렇지만 결국은 보는 거는 두 변수의 관계식을 짝으로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는 거는. 그래서 이별량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경화제의 양이나 강도는 다 연속 변수예요. 그래서 피어슨을 클릭을 한 거예요. 코렐레이션 코에피션트, 즉 상관계수 어떤 거 구할 거냐? 종류 캔달 거로 하냐? 스피어만. 자, 한마디로 연속 변수의 조합으로 되어 있으면 피어슨으로 하고요. 불연속 변수, 즉 범주형 변수가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스피어만으로 하는 게 좋아요. 피어슨의 비모수가 스피어만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피어슨은 연속 변수로만 구성된 어떤 상관 계수들을 볼 때 비모수가 섞여 있으면 비모수가 아니라 그 비연속 변수, 즉 범주형 변수가 섞여 있으면 스피어만으로 하는 게 무방합니다. 어차피 얘는 데이터 탐색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표는 경화제 양 평균, 우리 지금 평균차 검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관심이 좀 덜해요. 단지 정말 이 상관 계수를 볼 뿐인데 어떻게 읽는 거냐라고 한다면 여기에 지금 X축도 경화제 양과 강도예요. Y축도 경화제의 양과 강도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대각선으로 하면 경화제의 양과 경화제의 양의 상관계수는 1이죠. 퍼펙트하게 일치하는 거죠. 똑같은 변수. 따라서 몇 개든 간에 대각선은 1이에요. 그리고 대각선을 중심으로 반 접으면 똑같아요. 결국 강도와 경화제의 양은 0.681의 계수가 나왔고요. 그에 대한 유의 확률은 0.001보다 작게, 유의하게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0.6 이상을 강한 상관관계로 정의한다면 0.681은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강도와 경화제의 양 똑같죠. 0.681. 유의 확률도 똑같아요. 그래서 반 접으면 똑같은 거고 따라서 우리가 실제 논문에서는 반 이후로는 그냥 지워버립니다. 두 변수의 상관계수는 0.681이고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고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더라. 자, 이렇게 되고 실제 논문에서는 우리 그 몇 년 전에 석사 우리 학생이 이런 논문을 쓴 건데 변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변수인데 나머지 다 연속 변수인데 여기에 주관적 건강 상태 사실 이 5점 척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범주형 변수고 연속형으로 이제 또 뭐 봐도 무방하지만 그래도 모두가 다 연속형이라고는 오리지널리 얘기하기가 그래서 피어슨이 아닌 스피어만으로 본 거예요. 엄청나게 차이 나진 않아요. 왜냐하면 얘가 논문의 결론이 아니라 테이블 1 혹은 2 초반 테이블에 가까운 데이터 탐색 부분의 결과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대각선으로는 1인 거예요. 반 접으면 똑같고 얘 지워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운동 목표 지향성과 자기 효능감은 0.570의 상관계수. 이건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그 다음에 운동 목표 지향성과 신체활동 참여 횟수, 운동 목표 지향성과 주관적 건강 이런 식으로 두 변수의 관계에 상관계수와 그에 대한 유의 확률. 그리고 그거를 연구자가 노테이션하기에는 특정한 유의 확률을 안 적어줄 거면 테이블에 숫자가 너무 많은 거는 정리가 안 됐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SCI급 논문에서는. 자, 그러면 0.05보다 작은 건 스탑 표시 하나, 0.01보다 작은 건 더 강한 유의성이기 때문에 스탑 표시 2개. 이렇게 해가지고 계수에다 표현하기도 해요. 그 얘가 실제 논문에서 우리 학부생 들이 몇 년 전에도 이것도 좀 됐지만 그 학술제 때 썼던 거를 논문으로 낸 건데 이렇게 이제 상관 분석을 한 거죠. 어떤 치과위생사의 근속 연수 같은 거를 연구를 해두려고 했었던 거고 여기에 유의성은 유의 확률은 따로 안 나타났죠. 계수만 나타났어요. 상관계수. 얼마나 강한 상관성이 있느냐 그리고 그게 유의한지 여부는 0.001보다 작으면은 그냥 강한 유의성으로 이렇게 계수에다 표시를 해줬어요. 이 정도면 충분한 메시지를 주는 거죠. 자, 이렇게 실제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적어도
엄청 많이 우리가 분석법을 여러 개 배운 게 아니에요. SPSS 화면으로 따지면 여러 개 분석법의 밑에 칸으로 내려가지도 않았고 평균 비교해서 그죠? 하위 개념으로 왔다 갔다 한 정도입니다. 자, 그런 거여서 지금 쓰고 있는 혹은 배우고 있는 이런 분석법은 다 써먹는다는 거. 기본적으로 써먹는다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다른 또 석사 실제 논문인데 이것도 치과위생사 관련된 논문이고 요거는 어때요? 근데 반 접었을 때 똑같은 게 아니죠. 얘는 변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쪽으로도 꽤 많아서 사실 똑같거든요. X축, Y축에. 그럼 요것도 이쪽으로 원래 이렇게 나타나요. 얘도 밑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따라서 5개, 6, 7, 8, 9, 10, 한 13개. X축도 13개 변수 쫙, 이쪽도 13개 변수 쫙 이렇게 해가지고 반 접어서 1111 이렇게 원래 표현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테이블이 너무 길어지니까 얘는 밑으로 내려가지고 이 둘 간의 변수, 상관계수를 보여준 거예요. 편집을 한 거죠. 몇 번 더 머리 써서 그죠?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 선배인 이제 석사 과정생이 이렇게 한 논문의 일부를 상관 분석을 이용해서 한 처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로 이제 좀 많이 쓴다는 거 그런 부분이고요. 자, 피어슨 상관계수 이제 순위 상관계수를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앞반에서도 피어슨까지 했기 때문에 순위상관계수에 관련해서는 우리 이제 다음번에 하기로 하죠. 자, 네. 자, 메시지에 무슨 기한이 끝났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질문 있나요?